안녕하세요. 까랭타로입니다. 화는 인간에게 자주 사용되던 거절의 의미입니다. 시대가 발달하며 화를 낸다는 것은 마치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화를 내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조곤조곤 할 수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똑똑하게 화내고 있을지 카드 골라주세요. 1번 리딩입니다. 첫 카드가 킹 펜타클입니다. 펜타클은 흔히 물질, 성취, 책임 등을 상징하는데요. 그중 왕은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중후한 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슈트들 가운데서 가장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카드로 해석되는데요. 혹시 무언가를 이루신 분이거나 어느 곳의 리더일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룬 사람,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우가 빠지면 속이 타죠. 그러나 밖으로는 대부분 참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일로 보답합니다. 그게 당신의 품격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화날 때 여러분은 소통의 문을 닫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리딩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결과 카드가 타워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강한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많고 지켜나갈 것도 많은 분이십니다. 특히 일에 쓰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카드에서 감정의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일에 온 시간과 정성을 쏟다 보니 예를 들면 다른 가족들이나 사사로운 직원들이나 친구들이랑 사사로운 대화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가장의 모습도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내가 안정적인 상태를 깨고 싶은 생각을 이제 하지 않는 사장님의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와닿으실까요? 성향 자체가 우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거나 나조차도 일과 나 사이에 일을 조금 더 중시해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감정을 대우해주지 못한다면 타인의 감정도 가족의 감정도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화를 내지 못하는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표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은둔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스스로 도처에 나가 은둔해버린 외톨이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지 않는다. 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로 이어 말할 수 있는데요. 봅니다. 그런데 결과 카드가 타워 카드다 보니 너무너무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내가 표현을 하지 못하다 보니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 마음과 정신이 혹시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무너지는 대상이 내가 아닌 타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관계에서 누군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상대는 정말 좌절이나 상실, 그 이상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침묵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말하지 않은 날들이 부채가 되어 어느 날 타워, 또 여기 내린 벼락처럼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상대방의 마음에도 허무와 상실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언 카드 살피겠습니다. 만월의 염소 자리가 나왔는데요. 염소는 별자리 중에서 열정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월의 염소는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다 못해 좀 과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이제 좀 다시 수그러질 시기가 온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고인 에너지가 풀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내가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으며 그로 인해 원치 않은 결과를 얻은 적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오히려 화내거나 표현하지 않아서 나도 타인도 힘에 부쳐서 지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울며 답답하다며 반응을 해달라고 했다거나 소통을 해달라고 애원한 사람은 혹시 없었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너무도 소중히 생각해주는 분일 겁니다. 정점의 열정은 훌륭했지만 이제는 감속, 방출, 재정렬할 때입니다. 퇴직을 앞둔 아버지의 마음처럼 성과보다는 관계, 성과보다는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직시해야 하는 것은 일보다도 사람이고 나입니다. 여러분의 성실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표현의 용기와 연결의 시간. 앞으로 제 타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속적인 내 마음 알기에 동참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현 많이 해주세요.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링타로였습니다. 이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의 카드를 보고 정말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화를 내는 방식의 카드에 펜타클 카드가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 여러분들은 굉장히 건설적인 분들이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일이나 협상에 진심이신 분들입니다. 일이 진행이 될 때 누군가와 내가 능력이나 의견을 주고받을 때 내가 구상한 대로 가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속상해요. 주로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 2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좀 자주 화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의 진행이 보통 사람하고 할 때가 더 많잖아요. 누군가하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의 순간, 조율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화는 한 문장으로 이익을 남기자. 사람이든 일이든 화가 나도 손해보지 않고 똑똑하게 화를 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조건, 근거, 기한 같은 이유들을 꺼내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대상이 오히려 더 화를 낸다면 또 다독여가면서 조율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계십니다. 아마 상대는 여러분이 화내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소리를 질러야만 화를 내는 게 아니니까요. 화가 난다는 것은 주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지 않을 노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 카드 역시 여러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이스 완드입니다. 여러분은 재밌게도 화낸 후에 결과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마도 똑똑하게 언쟁한 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내고 그 이후 실행까지 하는 그런 멋진 분들인데요. 아마 앞으로 뽑는 카드들 중에서도 좀 가장 똑똑하게 화내는 여러분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화라는 것은 불을 뜻하며 내 안에 불기둥이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똑똑하게 소통해서 화에서 나온 에너지를 일이나 사람에게 이어서 쏟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똥이 무서운 게 아니다.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라는 말처럼 내가 싸울 곳을 정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과는 대화하고 내게 소중한 일에는 부딪히는 그런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여러분들의 좋은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월의 사자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자신감이 성공의 열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딱 여러분들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카드가 나왔어요. 화를 내매 있어서 똑똑하고 반듯하고 옳은 곳으로 포효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태 해오신 방법처럼 자신감 있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 나가는 모습,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3번 리딩입니다.
여태 나온 카드들 중 가장 고요한 카드로 나타났습니다. 화를 내는 것과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쟁이나 분노, 화 같은 극적인 소통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 같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화를 내고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굳이 화내고 싸울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건 가장 나에게 가까운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만약에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싸웠을 때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잘 지내보자 하는 식으로 열정 넘치게 행동하고, 혹은 원하는 게 명확한 사람이라면 싸운 후에 나 이렇게 해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경우는 화를 낸 후의 결과가 이성의 칼을 상징하는 소드 여왕이 나왔습니다. 싸움이나 분노, 화를 전혀 내지 않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화를 낼까요? 여러분은 화가 날까요? 주로 내가 화가 나는 경우는 내가 먼저 화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타인이 나를 건드려서 야, 너 왜 이래? 뭐 이렇게 건드리는 걸 제외하면 거의 다 참아내시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소드 여왕이 나의 모습이자 내가 화낸 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 분노는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절제와 조절의 대상이 다른 사람, 상대방이 아닌 나라는 점 크게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꾹꾹 눌러내고 참아내고 가장 공적인 것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분노를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계세요. 또 분란을 원래 싫어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다면 가끔 날이 선 말을 뱉을 수 있습니다. 격양된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단순히 날이 선 말. 이성적으로 비속어나 격양된 말투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아마 자기조절 능력이 우수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분들은 일 처리를 정말 잘 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지만 좀 기계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잘 만들어낸다면 엄청날 거예요. 저는 아직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답답하다며 소리를 지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말합니다. 숨을 쉬어내세요. 여러분, 이 카드는 둥근 보름단이 뜬 이후 다시 줄어드는 달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있었던 일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휴식 취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돌이켜보며 과연 내가 화가 나고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그때 내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길래 내가 화가 났을까? 다른 사람의 그 말에 내가 어떤 게 상처가 받았었을까? 화가 났던 이유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천천히 휴식하며 내 마음이 나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휘말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자신의 바램, 소망, 본능, 욕구들을 꼭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좀 누리세요.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혹시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화내진 않았는데 최근에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울감을 겪고 계실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좀 많이 길어진다면요. 우울감이나 슬럼프 같은 것들이 찾아올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꼭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꼭 찾아가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에게 털어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4번 리딩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참는 법을 먼저 배웠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분노의 형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분노의 형태 중 하나가 뽑힌 것 같습니다. 서양보다는 동양이 예의나 도덕성 등의 이유로 쉽게 화나 거절을 허용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참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하지 그 말이 쌓여서 어느 날 손에는 10개의 나무가 들려 있습니다. 완듯한 과부하의 그림이죠. 너무나도 많은 책임이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마 이 책임과 분노를 참아오며 어떻게 화를 내어야 하는지 몰라서 꾹꾹 참아오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화를 내는 모습은 나 이만큼 했어 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계까지 버티지 마세요. 한계 이전의 거절. 상대방은 여러분이 화났는지 힘들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책감이나 도덕성에 의해서. 사람에게 사사건건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완들을 들 때까지 말하지 못한다는 그건 나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거절이나 요청, 합의 같은 것들을 원하는 걸 얻어내는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은 제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해내면 될까요? 당신이 이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마법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거예요. 이 부분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인내력을 많이 사용해 오셨어요. 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카드는 마치 어머니 존재가 떠오릅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양육하고 참아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에게 매번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또 제가 어른이고 상대는 아이니까 참을 수밖에요. 상황이 사람을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참다 화를 내는 경우 주로 감정만 나갈 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의논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매일매일 수면으로 정리해주고요. 매주마다 주말에 쉬어주는 것이 이게 휴식이라는 게 일, 월, 년간 이렇게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많은 나무를 짊어지느라 휴식하지도 못했으며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 내 감정의 억울함만을 토로할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현명한 에너지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내 한계까지 버텨내지 마세요. 그 전에 해야 하는 것이 거절입니다. 화낸다는 것은 내가 저급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거절이 들리지 않았을 때 하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화낸다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소통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신월이 나왔습니다. 명상하고 사색하라는 의미의 이 카드는 여러분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 현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좀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의미로는 그 누구도 기만하지도 누구도 기꺼이 속아주지도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속이지 않고 진솔하게 누군가를 대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원하는 솔직한 무언가를 타인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중요한 메시지는 명상과 사색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먼저 충전해 주세요. 화를 낸다는 것은 소통의 전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다치지 않는 전투입니다. 승리하세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창은 나의 목표입니다. 방패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소통에 건투를 빕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5번 리딩입니다. 처음부터 저지먼트 카드가 떴습니다. 다채롭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상태에 대해 일단 분석을 먼저 해볼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좋다고 정하거나 싫다고 정했던 어떤 것들, 대상. 이것은 사람일 수 있고 물건, 장소, 다양합니다. 내가 좋고 싫음을 결정했던 무언가에 대해 반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좋다고 했는데 누가 좋지 않아 말할 때 나는 그거 아니야. 나 진짜 좋았어. 내가 좋다고 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 의견을 고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누군가와의 나빴던 기억이 존재해서 그 사람을 대면하기 힘들어할 경향이 있습니다. 싸웠다거나 좋지 못한 기억이 존재해서 그 사람과의 대면을 힘들어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을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과의 입장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이유랑 동일하게 내 의견에 대해 지키려고 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카드가 내가 지켜내는 카드로 떴거든요. 이게 누가 보기엔 고집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고집을 부려야 하는 근거,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 나의 중요한 가치관이 건드려졌을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유달리 저지먼트 카드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카드는 좀 드문데요. 그 이유가 이게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카드 해석에도 언급했지만 이 세 번째 카드는 화낸 후의 결과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가장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카드는 과거 회상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옛날에 내가 좋고 싫음에 어떤 결정을 내린 그 상태에 마치 도장을 쾅 찍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는 주로 수비적으로 화를 내고 계세요. 옛 기억이나 결정들에 대해서 내가 옳았음을 의미하기 위한 수비적인 태세를 갖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용히 얘기할 것이다, 이렇지도 않아요. 큰 적을 만났을 땐 오히려 더 크게 위협을 해야 수비도 가능한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화를 내실 때 필사적이실 것 같아요. 억울하다 이야기하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완전 반대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입을 닫고 내 말이 옳았음을 굳이 남에게 어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했던 선택이니까요. 조언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언 카드가 많이 기대되는데요. 여기 소통이 답이다. 쌍둥이 자리에 신월이 나왔습니다. 꽤나 방실방실 좀 떠있는 카드로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 카드인데요. 두 사람이 조잘조잘 그냥 쓸데없는 얘기도 나누고 가끔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조금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타인과 소통하라는 카드입니다. 가끔 놀러도 가고요. 친구와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로 회상하고 추억하고 이러는 것을 그만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추억이 좋은 추억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괴로운 추억도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결정과 분노를 느낄 만한 슬픈 기억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게 네 번째가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수준이라면 트라우마 경험, PTSD, 심각하다면 PTSD까지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도 어릴 적 그런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잊을 수 있을까 보면요. 정말 조언 카드처럼 즐겁고 재밌게 소통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기대하다 보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100% 잊혀지진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영원히 제 마음속에 전세 내고 매매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트라우마를 조금 가볍게 이야기해 봅니다. 이제는 현실을 좀 느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가끔은 더 이상 성찰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옛날 기억이 너무 선명해 몸이 먼저 막 얼어붙어 버린다면 그건 약함이 아니고 경보입니다. 알람이 뜨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과 함께 조금씩 현재의 길을 넓혀나가도 됩니다. 해외의 유명한 수상소감 하나가 생각나요. 운전할 때 전방보다 백미러를 더 많이 보면 사고가 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여러분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